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여러분들 XRP 반등 이후 이제 32평을 몇 번씩 때리고 있어요. 이건 뭐죠?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진짜 이 W 쌍바닥 너무 아름답죠. 이제 이 구간, 이 32평 3,300원대를 돌파해서 3,4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어떻게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리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이어갈 건데,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ETF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비트코인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XRP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있어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기회의 찬스예요, 찬스. 여러분들이 이제 복구를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투자를 해야겠죠. 어떤 코인에 투자할 거예요? 그거 제가 가져왔어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좋은 수익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SEC가요, 암호화폐 ETF 승인을 전면 중단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갑자기 ETF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가동이 갑자기 전면 중단을 했다? 사실 이거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엇을 중단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SEC가 최근 들어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하고 있던 암호화폐 기반 고레버리지 ETF예요. 고레버리지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자, SEC는 각 회사에 공식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일시 중단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거의 통보죠, 그죠? 레버리지 ETF를 준비하던 운영사들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SEC는 ETF 심사 기준 규정에 특히 파생 상품 규칙 요거 있죠, 18F-4를 근거로 들면서 벤치마크 대비 위험 가치가 200% 초과 불가라는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위험을 가진 상품은 아이됩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중단했냐? 자, SEC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성. 3배, 5배 같은 고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이요, 1에서 2%만 움직여도 ETF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0에서 20%의 급등락이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물론 수익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높겠지만 오히려 손실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증가할 수 있죠. 최근에 청산만 엄청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최근 하락 같은 경우. 그러면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을 보면서 ETF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리테일 투자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기반의 2배에서 5배 레버리지를 잇따라 신청을 했고, SEC는 이를 두고 규정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규정을 이용하면서 편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취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ETF 기대감으로 달아오르는 그 분위기가 너무 과열이 돼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중단시킨 대상은 암호화폐 ETF가 아니라 고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ETF다. 아무래도 ETF 시장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SEC가 확실히 제동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행이죠. 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ETF의 과열이 오히려 악순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부분을 SEC가 잘 중재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네요. 자, CEO가 뱅가드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이 2026년에 암호화폐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2026년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기간 투자 물결을 맞는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운영사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이들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는 이를 두고 단순한 시세 반등 기대감이 아니라 규제 변화 플러스 실제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제도권 투자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굉장히 엄청난 자금을 들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이제 진입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갈링하우스가 어설프게 떠들진 않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과거 암호화폐는 이제 투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결제, 정산, 금융, 인프라 같은 실제 실사례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생겼다는 부분,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진다. 오로지 그냥 암호화폐로 인해서 암호화폐 펌핑만 가지고 부자가 되자, 이런 투기성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적인 사용 사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XRP 있잖아요. 그죠? ETF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공룡들이 달려들어야지 시장의 관심도가 명확하게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돈이 많아야 기준이 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뱅가드,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메가 자산 운용사들이, 그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거는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좀 빠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비트가 안 움직임.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적, 즉 주식 시장 같은 어느 정도의 기본 변동성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비트가 안 움직이면 다른 암호화폐들이 싹 다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섹터적인 부분들이 구성이 되면서 변화에 대한 흐름들, 즉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주식화된다는 거, 시장이 주식화된다는 거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 BTC가 안 움직여.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가치가 없어지죠. 근데 BTC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다른 암호화폐 섹터들이 두루 움직여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투자하지 않아도 요렇게 투자할 것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선을 돌리겠죠. 플랜 B를 움직인다든지, 그죠? 이러면서 자금의 이동들이 움직인다, 시장 내에서.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거대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게 맞긴 맞아요. 각 코인에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을 정도. 아시겠죠? 확실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또 XRP는 실질적인 가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XRP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네요. 확실히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변화가 확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XRP 차트를 보면서 가자고요. 자, XRP 차트를 보시면 확대를 하자고요. 지금 이제 충분히 하락이 나왔어요. 충분히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명확하게 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요 7 이동평균선 요거 있죠, 빨간색. 잘 보세요. 뭐죠? 하락 3볼륨. 그죠? 하락을 끝을 내야 되는 게 세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진짜 신기해요.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은, 차트를 보다 보면은 하락과 상승이 꼭 세 번씩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어쩌다 이제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한번 보잖아요. 자, 캔들을 빼버렸어요. 이 평만 보세요. 그죠? 하나, 둘, 셋. 참 신기합니다. 그죠? 이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나면은 반등이 나온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캔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제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거래량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죽어가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얘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사실 XRP의 현재 흐름은 이렇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그냥 앞전에 빠질 때 이 단단한 공고리 지지대를 이탈할 일은 없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젠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상황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으로 잠깐 전환할게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지금 32평을 이제 때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트는 이걸 때려야 돼요. 때려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 72평이 32평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십자가 시그널이 나오면서 계속 이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즉 시장이 진짜 상승이 이날부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을 멈춘 단단한 바닥을 만든 구간인 거고, 이게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만 진짜 상승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명확하게 대량 수급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바닥을 지지해주는 수급만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죠?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려도 차트상으로는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제 몫이니까. 그죠?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아직 대량 수급, 즉 상승을 끌어당기는 수급은 아직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곧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거죠. 아까 봐요.
2026년에 초대형 자산 운용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유입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대략 한 1억 들어올까요? 한 100억 들어올까요? 아니요. 최소한 1조 이상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된다 이겁니다. 1조도 작아요 사실은. 자, 그만큼 지금은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더 이상 악재가 나올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쯤 터질 것이냐? 우리는 12월 금리 인하, 바로 FOMC 회의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거 항상 FOMC 회의 앞에 두고 항상 시장이 소극적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터질 겁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고용보고서도 예상 밖으로 감소가 나왔고 연준 FOMC 금리 인하 급선회하면서 시장 확실히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자, 더 올라갔어요. 87%까지. 그죠? 12월 금리 인하 FOMC 회의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은 확실히 자금 유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입니다. 기회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요.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2026년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하지 아니요. 항상 시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항상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점, 이 기회 구간에서 제가 3박자에 딱 맞아떨어지는 명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코인을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복구시켜 드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왜 여러분들을 복구해 줄 수 있는지. 자, 일단 이거 보이죠? 십자가. 이거 보이시죠? 기준선의 시세 라인이 막 이제 골든 크로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코인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상승이 나왔냐면은 자그마치 1395% 상승이 나왔어요. 이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상승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시세 라인이 막 골든 크로스한 시점. 이 구간을 제가 이어볼게요. 쭉 일자로 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시그널이 발생이 된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죠? 확인이 명확하게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프로가 상승했다고 했죠? 제가 1300%가 상승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자그마치 13배, 4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표를 이해하고 보유를 했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십자가 시그널과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고 기다려주면은 강한 급등을 가져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자, 멀린체인이라는 코인도 있어요. 멀린체인 코인을 보시면 여기 보이죠? 십자가 시그널. 저점에서 십자가 시그널이 발생이 됐고 여기 봐요. 막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자, 똑같이 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골든 크로스, 십자가 시그널, 그리고 급등. 자, 이 코인도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300%딱 떨어지네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 안 해도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런 과정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골든 크로스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점이다. 자, 요 월드 코인도 한번 보시면 요때 강한 시세를 한번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골든 크로스 나왔고 십자가 시그널 나오고 상승 나왔죠. 여기도 봐요. 골든 크로스, 십자가 시그널 상승.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 골든 크로스 시작이고 십자가 시그널 나왔어요. 얘도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세력의 매집 구간이고요. 자, 여기도 십자가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도 십자가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때는 안 갔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십자가만 가지고 급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근거 있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이 흰색 라인을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거 보세요. 흰색 라인의 하방이 있잖아요. 약세 구간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십자가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지만 급등이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10배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손실된 자금을 복구해 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코인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만 공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연말이기도 해서 이제 2026년은 새로운 시작으로 좀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자,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그냥 간단합니다. 문자로 복구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십자가 시그널하고 이 지표,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영역, 그냥 저하고 차트 설정을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다 무료로 드립니다. 참고로 누군가가 금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를 사칭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복구합시다.